건강한 TV 톡닥터 토닥.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질병이 나타나면 우리 몸에서는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는데요. 특히 뇌는 우리 몸 전체를 관장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질환이 생길 경우 특히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단일 질환 한국인 사망 원인 1위에 달하는 뇌졸중.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 질환 환자거나 이전에 뇌졸중을 겪었던 환자라면 특히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톡닥터 토닥에서는 뇌졸중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먼저 건강맨 이원구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맨 이원구와 함께 건강한 정보, 흥미진진한 퀴즈 함께 하시죠. 네, 그리고 뇌졸중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줄 신경과 전문의 양태호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먼저 이 뇌졸중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려주시죠.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생기는 그에 따른 신체적인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뇌졸중이란 뇌가 갑자기 부딪힌다, 강한 일격을 맞는다는 뜻으로 뇌졸중은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고 반신마비, 언어장애 등이 남을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입니다. 흔히 말하는 중풍, 풍은 뇌졸중과 동의어로 뇌경색, 뇌출혈을 합쳐서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많이 발생하나요? 우리나라에서 사망 원인 중 세 번째로 많은 원인을 차지할 뿐 아니라 성인에서 신체적 장애를 일으키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주로 노인 질환으로 간주되지만 요즘은 30, 40대에도 뇌졸중 흔히 발병합니다. 30, 40대면 뭐 제 나이 또래거나 좀 위거나 할 텐데 이렇게 뇌졸중이 젊은 나이에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30, 40대에는 약 1, 2%에서 뇌졸중 발생 경험이 있다 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배가 높은데 이는 식생활의 변화와 운동 부족으로 인해 뇌졸중의 주요 원인인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조절이 원활치 않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첫 질문에서도 잠깐 말씀하셨긴 한데 이 뇌졸중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면서요? 뇌졸중을 크게 분류하면 뇌출혈과 뇌경색이 있습니다. 먼저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피가 뇌에 통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크게 뇌혈관이 혈관의 동맥경화로 막혀서 생기는 경우와 심장에서 색덩어리가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막혀서 생기는 경우가 나뉩니다.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져서 피가 고이는데 뇌 조직 안에 피가 고이는 경우와 뇌를 둘러싸고 있는 거미막이란 밑에 피가 고이는 경우로 나뉩니다. 증상이 가볍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던데요. 심하게 좁아진 뇌혈관으로 피가 막히다가 일시적으로 막히다가 다시 뚫린 것으로 잠시 뇌졸중이 왔다가 수분에서 수시간 내에 저절로 좋아진 일과성 대뇌 허혈 발작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바로 회복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이를 무시하기 쉬워서 중요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앞으로 발생할 뇌졸중의 강력한 경고 전조 증상입니다. 일과성 뇌허혈 발작의 경험자 중 3분의 1에서 뇌졸중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치료가 필요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가벼운 증상도 그냥 넘기지 말고 진료를 꼭 받아야 한다는 말씀. 자, 이어서 건강맨과 함께하는 OX 퀴즈 시간인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가벼운 퀴즈라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함께 한번 풀어보시라는 말씀. 자, 첫 번째 OX 퀴즈 함께 보시라는 말씀. 원투 원투 자 원투 원투. 네, 오늘은 복싱을 통해서 건강을 지키고 계신 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이분들과 함께 OX 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만나볼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소 두통이 자주 있다면 뇌졸중을 의심해봐야 한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주세요. 네, O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평소에 두통이 자주 있다면 뇌졸중을 의심해봐야 된다고 생각하신 이유는요? 네, 그 뇌졸중을 생각한 이유는
저희 어머니께서 뇌경색이 있으시는데 평소에 두통을 좀 많이 달고 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뇌졸중도 비슷한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으신데 혹시 하시는 일은? 저 지금 뮤지컬 컴퍼니라는 이제 극단에서 이제 뮤지컬 단원으로서 이제 활동하고 있어요. 저 알아요. 아 진짜 알고 네, 있어요. 이주연 대표님하고 친해요. 아 네. 네, 노래 한번 청해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겐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리뿐. X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두통이 자주 있어도 뇌졸중은 아닐 것이다. 네, 이유는요? 두통의 원인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거 하나 가지고는 뇌졸중이라고 진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기본 자세 한번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어머나. 기본 자세. 자, 깜짝이야. 자, 평소에 두통이 자주 있다면 뇌졸중을 의심해 봐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정답은요? X입니다. 평소 단순히 머리가 자주 아픈 것만으로 뇌졸중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두통이 뇌졸중과 함께 오는 때가 있지만 다른 증상이 같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평소 두통이 잦은 경우 두통이 당장 뇌졸중으로 오진 않지만 추후 다른 사람보다 뇌졸중이 발병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경우인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다 두통이 다 그런 건 아니고 만성 편두통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 뇌졸중이 발생 확률이 좀 더 높은 건 사실입니다. 편두통은 한쪽 머리가 맥박들듯이 아프고 욱신욱신 아프고 구토가 동반되는 게 특징입니다. 머리가 자주 아프시다면 전문의와 상담 후에 치료하시고 혹시 필요하다면 머리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잠깐 말씀하신 것 말고 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만일 평소와 달리 갑자기 다음과 같은 증상이 보인다면 곧바로 병원을 방문해 뇌졸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한쪽 팔다리 힘이 없고 감각이 둔해진다든지 갑자기 말을 못하고 발음이 어눌해지고 얼굴이 마비된다든지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고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든지 어지러움과 함께 걸을 때 비틀거린다든지 심한 두통과 함께 속이 울렁거리고 토한다든지 갑자기 의식이 떨어진다 등입니다.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은 곧바로 119에 신고를 해야겠죠? 예. 네. 그런 다음에 신고를 한 후에 집에서 할 수 있는 뭐 응급처치 같은 게 있을까요? 뇌졸중이 발생한 순간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의식이 안 좋을 때 손가락을 따기로 하고 우황청심환 등이나 아스피린 같은 입에 넣기로 하는데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뇌혈관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뇌졸중으로 인해서 삼키는 기능이 마비된 환자에게 음식이나 약물을 억지로 먹이게 되면 이게 바로 기도 막아서 질식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니 절대는 해서는 안 되고요. 옷을 느슨하게 해서 호흡이 잘 되도록 하고 만약에 토한다고 한다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이물질이 기도 막지 않게 하고 바로 내원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 뇌졸중은 사실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좀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골든타임은 대개 뇌경색에서 지칭하는 말입니다. 급성 뇌경색이 발생한 지 3에서 4.5시간 내에 오시면 혈관을 뚫어서 이를 되돌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지만 만일에 어쩌다 보니 이거 지키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이 골든타임 놓친 경우가 대부분인데 만약에 그 골든타임 놓쳤다 하더라도 뇌졸중에 걸렸다고 의심되면 늦었더라도 바로 뇌졸중을 전문적으로 치료한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뇌경색은 약 일주일 동안은 점점 더 진행을 하며 악화 재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위험할 수 있고요. 뇌출혈 때도 뇌 손상 자체가 오래되면 더 심각한 수혈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진행을 막는 치료를 빨리 해야 뇌졸중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치료에는 포기란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때가 가장 빠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 증상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빨리 병원에 내원하는 게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OX 퀴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갈 때 코를 많이 골면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높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 주세요. O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코를 많이 골면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요? 제가 평상시
갑자기 방송에서 설명하면서 그래서 항상 무호흡 때문에 네네. 잠에서 깨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무호흡증이 있으면 산소가 혈관에 전달이 잘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생각은 그래서 복싱의 장점은 뭘까요? 운동량이 엄청 많이 돼서요. 네. 다이어트가 엄청 잘 되고 기초 체력이 탄탄해져요. 그러면 뭐 이런 분들한테 꼭 추천을 하고 싶다. 평상시에 많이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 음. 뱃살이 많으시는 분, 그런 분들한테 적극 추천합니다. X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네, 안녕하세요. 네. 코를 자주 골아도 뇌졸중 걸릴 확률은 좀 드물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관할 것 같아서 네네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희 신랑도 코를 골긴 하지만 뇌졸중하고는 관계 없어 보여요. 네. 복싱 지금 시작하신 이유는 뭐예요? 저는 육아로 지쳐 있었는데 네. 여기서 활력을 얻고 지금 좀 건강해지고 있어요. 아니 뭐 이렇게 좀 펀치 이렇게 샌드백 같은 것도 때리시면서 스트레스 해소 되시고 네네. 그 육아에 힘들었을 때 도와주지 않았던 남편 얼굴도 생각하시면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잘 때 코를 많이 골면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높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코를 많이 골면서 자는 사람은 뇌졸중이 생길 확률이 더 높습니다. 자면서 코를 심하게 고는 사람은 코를 골다가 갑자기 숨을 멈췄다가 한참 뒤에 숨을 몰아쉬어서 배우자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를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 때 고혈압, 심장 질환이 더 악화될 수 있고 이는 모두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되게 피곤함을 호소하는데 이는 잠자는 도중에 숨이 멈추는 것 때문에 반복적으로 잠에서 깨어 깊은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좀 코를 고는 편인데 좀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지금 TV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갑자기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어서 마지막 OX 퀴즈 함께 보시죠. 스트레스는 뇌졸중의 큰 원인이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 주세요. O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스트레스는 뇌졸중의 큰 원인이다 라고 생각하신 이유는요? 원래 모든 질병에는 스트레스가 제일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오를 선택했어요. 만병의 근원이다, 네. 스트레스는. 네. 그 복싱을 해서 좋은 점은 뭐예요? 일단 살이 많이 빠지고요. 네. 건강해지는 기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살이 얼마나 감량을 했어요, 살을? 복싱장 와서 한 10kg 정도 진짜요? 네. 얼마나 됐는데요? 3개 3개월 만에 10kg? 3개월 동안 배운 어떤 동작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스텝을 뛰고요. 하나, 둘, 하나, 원, 투, 오! 네, X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네. 자, 스트레스가 꼭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유는? 다른 건 없고요. 어떤 네.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뭐 이렇게 크게 상관은 없다고 제가 이렇게 본 기억이 나서 스트레스는 뇌졸중의 큰 원인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예, 스트레스가 뇌졸중과 심장병의 발병 가능성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긴 하는데 어떻게 뇌혈관에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일부 정신적 스트레스가 혈압을 급격하게 올려서 뇌혈관이 터지게 만들어 뇌출혈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스트레스를 미리 방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 얘기로 조금 넘어가서요. 병원에 도착을 하게 되면 어떤 검사를 받고 또 어떤 치료들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에 오시면 먼저 뇌졸중 의심 증상 확인하고 뇌졸중 확인하기 위해 바로 사진을 찍게 됩니다. 먼저 CT를 찍어서 뇌출혈을 먼저 확인하고요. 뇌출혈이 아니면 뇌경색에 준해 바로 치료하거나 MRA를 시행해서 급성 뇌경색을 확인하면서 뇌혈관 상태를 정확히 보게 됩니다. 또한 급성 혈전 용해 치료할 때 스텐트 시술이나 혈전 제거술 등 혈관 중재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뇌경색의 경우에는 혈관을 막고 있는 피떡, 혈전을 녹이는 약물을 투여받는데 이를 혈전 용해 치료라고 합니다. 뇌출혈의 경우에는 신경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급성기에는 내과적인 질환이나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하고 뇌졸중이 더 악화되지 않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급성기 치료 마치면 마비된 신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재활 치료를 합니다. 이 뇌졸중이 발병 후에 예후가 좀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발병 전처럼 좀 평범한 일상으로 좀 돌아갈 수 있을까요? 환우 가족분들에게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뇌졸중이 걸린 환자들이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는지입니다.
뇌졸중에서 회복하는 과정은 서서히 경과를 지니는데 몇 달에서부터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거의 완벽하게 회복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걷는 거라든지 식사하는 거, 화장실 사용하는 것 같은 일상적인 것들을 혼자서 시행할 수가 있으며 약간의 도움만 받으면 이전에 하던 많은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어떤 사람들은 크게 온 경우는 호전되는 경도가 경미해서 장기간 요양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신체적인 상실로 인해 환자 본인이 우울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그래서 주변 가족들이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는 기존에 생활했던 본인이 할 수 있던 일들의 대부분까지는 회복 가능하니까 너무 상심에 빠지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서서히 일상생활을 배우고 다시 시작한다고 익힌다고 생각하고 조금씩 일상생활을 수행하도록 하십시오. 톡닥토닥 오늘은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토닥 공식 질문 3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료 후의 관리법 그리고 합병증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먼저 뇌졸중에 걸리면 많은 환자가 음식을 삼키는 데 지장을 받습니다. 이를 삼킨 곤란 또는 연하 곤란이라고 합니다. 연하 곤란으로 인해서 흡인성 폐렴이나 질식을 방지하기 위해 연하 곤란 시기하면서 튜브를 통해 영양을 공급하고 만약에 재활치료 해가지고 호전되면 이를 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뇌졸중이 심각한 경우에는 마비된 쪽에 팔다리 강직이나 통증이 오기 때문에 가벼운 관절 운동하면서 강직을 예방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마비로 인해 가만히 있으니까 욕창이 오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옆으로 정기적으로 누워주게 하면서 욕창 방지 매트리스 같이 깔아주고 예방하게 됩니다. 또한 누워만 있기 때문에 가래를 잘 뱉어내지 못해서 폐렴이 잘 유발하기 때문에 계속 가래를 잘 뱉어내게 기침하면서 호흡, 기침 잘 격려해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급성 뇌졸중, 특히 뇌경색은 재발이 잘 되기 때문에 그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항혈증제 또는 항응고질환 약물을 꾸준히 평생 드셔야 하고 예방법을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네, 방금 예방법 얘기 잠깐 나오려고 했었는데 2번째 공식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금연, 그리고 절주, 적당한 유산소 운동과 체조, 체중 조절, 스트레스 줄이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나 흡연은 뇌졸중의 위험도를 4배나 높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폐나 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금연해야 합니다. 너무 춥거나 더운 날씨에 갑자기 노출되는 것 또한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그런 상황을 피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병원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고혈압, 당뇨, 심장병, 고지혈증 등의 관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혈압이 좋았는데요, 당뇨는 괜찮은데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증상을 미리 알아차리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미리 받고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면 뇌졸중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비슷한 맥락일 것도 같은데 그렇다면 좋은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지방, 포화지방산, 콜레스테롤이 적은 음식을 먹는다. 그리고 채소,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금연하고 과다한 음주를 삼가고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과도와 추위를 피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고 뇌졸중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을 방문을 하고 뇌졸중은 재발할 가능성이 크고 완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건강맨 원구 씨 오늘 어떠셨나요? 네, 아까 말씀 중에 어설픈 좀 응급처치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고 싶네요. 여러분 빨리 119에 신고하셔야지 어설픈 응급처치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오늘 질환과 관련해서 토닥 시청자들께 당부 말씀해 주시죠. 뇌졸중은 철저히 예방이 가능하며 비록 뇌졸중이 걸린 상태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극복하고 평소 일상대로 생활이 가능합니다. 만일 뇌졸중 증상이 왔다면 지체 없이 전문적으로 치료하시는 병원으로 바로 오셔서 후유증 및 재발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100세까지 안심하면서 뇌졸중 극복하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사시길 소망합니다. 네, 건강한 TV 토닥토닥 오늘은 신경과 전문의 양태호 선생님과 함께 뇌졸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희 토닥은 여러분의 건강의 플러스 또 행복의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